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료로 자서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미팅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청자는 제가 꼬꼬마 때부터 알고 지내던 저희 아빠의 친구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감자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그 아저씨가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감자여서였어요. 아저씨랑 단둘이 그것도 카페에서 자서전을 만들기 위해 만나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첫 질문을 시작하고 나니 그 어색함도 사라졌어요. 인터뷰하는 2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밥 먹고 가라고 하셨는데 차 막힐까봐 나중에 아빠랑 보자고 하고 저는 자리를 먼저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는데 믿었던 AI는 생각보다 별로라서 2시간짜리 녹음 파일을 통으로 다시 들어야 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요. 아저씨, 자서전은 왜 남기려고 하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잖아. 근데 이 이름에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유명한 사람들이야 자료가 많으니까 그 사람의 업적을 기억해 주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자료가 없잖아. 나중에 아저씨 손주들이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물어보면 응 좋은 분이셨어 하고 말 것 같단 거지. 그래서 내가 손수 남기기로 했다. 하하하하. 자서전을 만들기 위해 퇴근 후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작가의 삶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작업하여 총 10페이지의 초안이 나왔고 초안을 본 아저씨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내 인생이 1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냐? 하하하하 라고 장난삼아 하시는 말씀이 제 인생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이제 책 제목을 정해야 해서 3가지 정도 예시로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1번 야, 이 책은 버리지 마라. 2번 아빠도 한때는 청춘이었다. 3번 내가 이만큼 산 것도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1번으로 결정하셨어요. 사실 제목까지는 너무 피곤해서 대충 지었는데 1번 들으시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역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1번으로 결정했냐고 여쭤보니 아들놈이 나 가면 짐 정리는 아주 깔끔하게 할 것 같다면서 이 책만큼은 남겼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감자 아저씨의 이야기 중 공감되는 부분 몇 문장 읽어볼게요. 유년 시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어느 겨울 아버지를 따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날이었다. 아버지가 먼저 눈길을 터주셨고 나는 발자국을 하나하나 따라갔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손이 꽁꽁 얼었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은 따뜻했다. 내가 아버지의 등을 따라 걸어가던 그 눈길 위에서 나도 언젠가는 저 등을 닮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 유년은 말하자면 나무 냄새와 된장국 그리고 하얀 눈으로 짜인 조용한 사계절이었다. 언제나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배부르던 시절이었다. 우리 집엔 장작 냄새가 늘 배어 있었다. 겨울이면 마당가 장작더미를 보며 오늘 저녁은 따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감자밥 위에 된장국 한 그릇이면 하루가 다 갔다. 허기졌지만 따뜻했고 춥지만 고요했던 그 유년은 이제와 돌이켜보면 너무나 소중한 풍경이었다. 서울역에 처음 내렸을 때 나는 큰 강물 앞에 선 것처럼 막막했다. 사람은 많았고 말소리는 거칠었고 내가 설 자리는 딱히 없어 보였다. 그래도 하숙방을 구해 들어갔고 낮에는 채소를 나르고 밤에는 설거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뎠다. 일이 고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다. 명절날 서울역 근처에 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누군가 떡국을 먹으며 웃고 있으면 괜히 서러워져서 나는 몰래 뒷골목 국밥집에서 밥을 말아 먹었다. 그때는 전화도 편지가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것이 가족과의 유일한 연결 방식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내 청춘이었다.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로 지났던 서늘한 청춘. 그래도 그때 내가 서울에서 버텨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30대를 넘기면서 나는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살다간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그 무렵 나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다. 새벽마다 상자 나르고 낮엔 점원 일을 하고 틈틈이 잔심부름까지도 맡았다. 누군가는 이 삶을 성실이라 불렀을 테지만 그땐 성실이 아니라 막막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일하던 형님이 말했다. 너도 이제 자리 하나 깔아봐. 장사하는 게 쉽진 않아도 그래도 네 일은 간판 하나 있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용기라는 것도 그럴듯한 계기가 아니라 이런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거였다. 조금 모은 돈에 은행 대출까지 얹어 1990년 나는 작은 식료품 가게를 열었다. 평범한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전부 다 다른 100개의 스토리가 있고 그 안에는 숨겨져 있는 수줍게 감추고 있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변 지인들 위주로 자서전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언젠가는 구독자분들 만나서 무료로 자서전을 만들어 드려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 끝.